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저희가 현지 조사 방법 공부하고 있는데요. 조사 종류는 저희가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착과 피해 조사, 낙과 피해 조사, 고사나무 조사 이렇게 종류 5가지 배웠었고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지금 배우고 왔습니다. 조사 방법까지 이어서 적과 후 착과수 조사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적과든 종합위험은 적과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여러 번 드렸어요. 적과란 것은 알맞은 과실만 남기고 필요 없는 나머지 과실들을 따버리는 거, 안정적인 수확을 얻거나 해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적과고요. 사과, 배, 단감, 떫은간, 과수, 사종은 사고 유무하고 상관없어요. 없이 무조건 사고 접수 유무와 상관없이 가수원 모든 우리 계약자들, 과수원은 다 조사를 하는 의무적인 조사라고 했습니다. 적과 후의 이 착과수. 적과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과수원에 달려있는 이 착과수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다음 우리 적과 종료 후에 우리가 감수 과실수를 산정할 때 이 적과와 착과수가 기준이 되겠죠. 왜? 달려있는 게 여기 착과수기 때문에 이 적과와 착과수보다 우리 떨어지는 감수 과실수가 더 많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실제 만일에 많다라고 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어요? 적과후 착과수 조사 잘못했네? 이런 게 되겠죠. 실제 실무에 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과후 착과수 조사를 하면서 기준 착과수, 기준 수확량을 확정합니다. 우리 과수원 보험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과실수를 확정하죠. 기준 착과수에다 과정을 곱하면 기준 수확량이 된다고 했고요. 그 기준 수확량을 확정하기 때문에 이 적과후 착과수 이 숫자가 우리 이후 향후에 감수량을 산정하는 데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적과후 착과수입니다. 이거보다는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착과 피해 조사할 때 실제 나무에 달려있는 사고 당시의 착과수가 몇 개지 이거를 셀 때 이 적과 착과수가 기준이 돼서 우리가 암기 팁을 적, 낙, 나, 기 이렇게 합니다. 적과 착과수에서 뺍니다. 전체 낙과수를 빼면 떨어진 거 나오니까 달려있는 거 알겠죠? 자, 나무 피해 가실수 뗍니다. 나무 피해 뭐갖고 몇 개 떨어졌지? 요거 몇 개는 떨어졌을 거야 감안한다고 했죠. 나무 피해 가실수 빼고요. 기수학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수학한 게 있다면 달려있지 않겠죠. 그래서 기수학 과실도 뺍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사고 당시 착과수라는 걸 구하게 되고요. 그 기준이 뭐가 된다고요? 적과 후 착과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과 후 착과수 조사가 중요합니다. 조사 대상은 사고 여부와 상관없어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모든 가수원은 다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하더라. 자, 모두 하기 때문에 대상 재해가 있다 없다 무조건 하는 거. 조사 시기입니다.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 낙과 종료 시점. 예전에 이거 요렇게 가로 넣기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적과는 적과를 할 시점이다. 그 시기가 돼서 하는 걸 통상적인 적과라고 하고요. 떫은간 같은 경우는 저절로 떨어지는 낙과가 많아요. 그래서 그 자연 낙과, 생리적인 낙과라고도 합니다. 그 낙과가 되고 난 다음에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 통상적인 적과 낙과, 자연 낙과 종료는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 기상 여건들을 감안해가지고 적과가 종료됐거나 아니면 자연 낙과 종료되는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조사 시에 사고 발생을 확인했으면 사고 접수에 대한 안내를 보험가입자에게 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되겠죠? 이건 의무조사이기 때문에 이때 사고 발생 확인할 수도 있죠. 그때면 사고 접수 안내 보험가입자한테 하라는 얘기예요. 접수 안내해야만 사고 접수가 되잖아요. 대상 작물 전 품목입니다. 모든 가수원이 되겠고요. 조사 시기는 모든 조사 사고 여부와 상관없기 때문에 그 적과 하고 난 다음에 가기 때문에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 낙과 종료 시점이라고 했어요. 자, 조사 방법입니다. 항상 기본적으로 나무 조사를 먼저 합니다. 왜? 제가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할 때 우리가 추가로 조사하는 조사가 뭐가 있었나요? 나무 피해 조사, 육아 타박률 조사, 낙엽률 조사라는 게 있었어요. 육아 타박률, 낙엽률 조사 잘 떠올려보세요. 제일 처음에 한 게 나무 조사예요. 왜?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조사 대상 주수에 따라서 표본 주수를 산정했어요. 품목별로, 품종별로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표본 주수를 선정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리본을 부착해서 육아 타박률 조사하고 낙엽률 조사하고 이랬어요. 저가 착가수 조사도 같습니다. 나무 조사를 먼저 합니다. 실제 결과 주스가 몇 주지, 미보상이 몇 주지, 고사, 수학 불능이 몇 주지. 저가 후 착가수에 기수학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수학이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은 실, 미, 고, 기, 수 이렇게 해서 조사 대상 주수 계산하는 거 암기법이라고 했죠. 앞 글자를 따서 실, 미, 고, 기수학은 지금 수가 전이라서 없어요. 기수. 나중에 종합가수는 실, 미, 고, 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미보상 빼고, 고사 빼고, 수학 불능 빼고 하면 조사 대상 주수가 나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야 되는 나무가 몇 주지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 용어 정리할 때 조사 대상 주수, 표본 주수의 기준이 되는 게 조사 대상 주수라고 했습니다. 표본 주수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게 조사 대상 주수예요. 그럼 이 조사 대상 주수가 나왔어요. 하면 이 조사 대상 주수에 맞춰서 품목별 표본 주수표라는 게 있어요. 품목별로 표본 주수표가 있는데 그게 가면 이 조사 대상 주수가 몇 주예요 하면 표본주가 몇 주예요. 조사 대상 몇 주가 몇 주예요 하면 표본주가 몇 주예요. 이라는 표본 주수표에 따라서 표본 주수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면 50주 미만이에요 라고 하면 5주. 최소 무조건 어떤 가수원도 5주의 표본주는 산정합니다. 50 이상 100 미만이에요 하라면 6주예요. 100 이상 150 미만이에요 하면 7주예요. 150 이상 208주. 자, 여기까지는 50씩 건너뛰었나요? 이제는 100씩 건너뜁니다. 200에서 300주 사이는 9주예요. 300주에서 400주 사이는 10주예요. 쭉쭉쭉쭉 1000주 미만까지 1000주 이상 된다 하면 17주. 그래서 이 적정 표본 주수 산정은 표본 주수는 최소 5주고 최대 17주를 넘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앞 시간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할 때 이 표본 주수 산정은 조사 대상 주수가 150주라고 한다면 또는 200주라고 한다면 앞머리 숫자 플러스 7 하면 나와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200이면 202 플러스 7 하면 9주가 되겠죠. 여기에 해당되죠. 200에서 300 사이 9주 나왔나요? 앞머리 숫자 플러스 7 150 200주 사이는 1 더하기 7 하면 8주 나오나요? 대신 여기에 50주 미만, 50주 이상, 100주 미만, 100주 이상, 150주 미만은 암기를 하셔야 해요. 뭘 암기하면 될까요? 최소 5주구나, 50씩 건너뛰는구나 이거 암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5, 6, 7, 8 여기까지 50주 미만에서 200주 미만까지는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실무에 가서 나무 조사할 때 우리 현지 조사표 저가 착가수 조사 갔을 때 이 표본 주수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표본 주수 몇 주예요 하고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다시 원장 변경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표본 주수를 재산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내가 다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표본 주수를 꼭 알고 계셔야만 하고 암기하고 계셔야 해요. 실무에서도 쓰이고 시험도 잘 나오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표본 주수 산정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사 대상 주수에 따라 나눈다. 최소 5주, 최대 17주를 넘지 않더라 라는 거고요. 200주까지는 50씩 건너뛰고 5, 6, 7주. 자, 200 이상부터는 앞머리 숫자 플러스 7. 그래서 200주면 플러스 7에서 9, 300주면 플러스 7에서 10주 요렇게 가시면 된다는 거. 1000주 미만까지 해서 16주 가고요. 1000주 이상 넘어갔다면 무조건 17주. 그래서 최대 17주까지만 조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 나가보면 사실 이제 2000주 있는 집도 있고 3000주 있는 집까지 가봤었거든요. 3000주 있는 집도 있어요. 그래도 최대 몇 주까지만 17주까지만 조사합니다. 그럼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그러면 실무를 갔어. 뭐 5주를 조사할 수도 있고 10주를 조사할 수도 있고 15주를 조사하는 시간이 달라지겠죠. 맞죠? 5주를 조사하는 거하고 15주를 조사하는 건 다르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실무에서 이 주수에 따라서 우리가 환상농지수라는 게 있어요. 주수에 따라서 점수가 있다는 거예요. 환상농지 점수. 그래서 만일에 뭐 150주에서 200주 사이가 1.1이다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1000주 이상 넘어가면 주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힘들겠죠. 그래서 1000주 이상 넘어갔을 때는 뭐 1.5점이다. 1.6점이다. 이 환상농지 점수가 달라요. 그래서 많이 조사하면 할수록 환상농지수는 맞아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제 실무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많이 조사해봤자 점수가 그래도 0점 몇 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안 나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조그만 거 10개 하는 게 낫지. 많은데 5군데, 4군데보다 조그만 데 10개가 실은 훨씬 조사하기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잔바리가 좋아. 요렇게 잔바리를 고집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차가수 조사는 지역으로 딱 나눠가지고 그 지역에 뚱뚱 떼서 주기 때문에 내가 골라가지고 나는 주수가 작은 데만 가서 조사해야지.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조사 대상 주수 계산했어요. 뭐 하려고? 표본 주수 산정하려고요. 자, 적정 표본 주수 산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적정 표본 주수를 그럼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하겠죠. 조사 대상 주수가 많아요 하면 적정 표본 주수 지금처럼 많아졌어요. 작아요 하면 더 작아졌어요. 됐나요?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서 산정하더라. 어떻게? 품종별로 하고요. 수령별로 하고 재배 방식별로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가서 하는 건 나무 조사하기 전에 재배 방식 조사한다고 했어요. 이게 일반인지 반밀식인지 밀식인지. 밀식이다, 일반이다, 반밀식이다. 일반이 아닌데 일반이야. 밀식인데 그러면 밀식밖에 안 돼. 무조건 밀식으로 원장 변경 먼저 해 주셔야 합니다. 수령이 뭐 10년짜리도 있고 20년짜리도 있는데 전부 10년으로 돼 있다. 10년짜리가 100주, 20년짜리가 100주예요. 근데 전부 10년짜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10년짜리 100주, 20년짜리 100주로 돼 있다고 원장 변경해 주셔야 되고 수령이죠. 품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수원이 후지만 300주가 있는데 후지가 200주, 홍옥이 100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거 역시도 원장 변경 대상이고 그래서 실제로 잘 가서 봐야 되는 거 품종 잘 보셔야 하고 수령 잘 보셔야 하고 재배 방식도 잘 보셔야 합니다. 왜? 이거에 따라서 조사 대상 주수도 조사 대상 주수가 정해지면서 이 그 적정 표본 주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자, 적정 표본 주수는 비례 산정하더라.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산정하고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서 배정하더라. 조사 대상 주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정 표본 주수도 많아집니다. 됐나요? 자, 먼저 전체 적정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나눠요. 예를 들어서 품종이 2개다 라고 하면 이게 200주예요. 이게 350주예요. 라고 하면 전체 550주가 되나요? 그럼 전체 표본 주수 몇 개예요? 적정 표본 주수는 5 플러스 7이기 때문에 12주예요. 이거 전체 먼저 산정한다는 거예요. 산정하는데 보세요. 이거는 홍옥이라고 해요. 홍옥이 200주였어요. 후지가 350주였어요. 그럼 홍옥의 적정 표본 주수도 있을 거고 후지의 적정 표본 주수도 있을 거예요. 먼저 전체를 산정하고 난 다음에 이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각각 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품종이 달라요? 그러면 전체는 12주지만 자 홍옥이 몇 주라고요? 200주. 홍옥은 200주인데 원래 전체 몇 주? 전체 550주에서 홍옥이 200주야. 이렇게 해서 홍옥의 적정 표본 주수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면 12 곱하기 200 나누기 550 하면 이게 몇이냐면 4.3 나와요. 이 적정 표본 주수는 무조건 올림입니다. 그래서 몇 주 조사한다고요? 5주 조사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자, 후지는 한번 볼까요? 전체가 12주, 12주인데 자, 후지는 350주 있어요. 전체가 몇 주예요? 550주예요. 라고 한다면 12 곱하기 350 나누기 550입니다. 라고 하면 7.6이 나와요. 무조건 올림이라고 했죠? 그럼 후지의 적정 표본 주수는 8주가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전체는 12주였어요. 근데 홍옥이 5주, 후지가 8주. 적정표에서 품종별로 나눠보니까 몇 주가 나? 13주가 나왔죠. 그래서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표본 주수 요거 품종별로 나눴을 때 이 표본 주수의 합은 전체 표본 주수 이 12주보다는 크거나
같다랑 더 작을 수는 없어요. 전체보다 같거나 큰 수치로 나옵니다. 됐나요?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자, 전체 표본 주수 먼저 산정하고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해가지고 다시 표본 주수를 산정하더라. 그 표본 주수는 전체 표본 주수보다 크거나 같더라 라는 게 방금 이 얘기입니다. 자, 적정 표본수 어떻게 산정하지? 방금 이제 하면서 바로 설명이 됐죠. 그럼 적정 표본 주수는 전체 표본 주수, 요 12주 먼저 나왔어요. 전체 표본 주수를 가지고 왔어요. 품종별로 조사 대상 주수의 조사 대상 주수입니다. 자, 홍옥이 200주예요. 가져왔잖아요. 품종별로 내 거 가지고 오고 전체 조사 대상 주수 합으로 나눠주면 적정 표본 주수가 나오고요. 소수점 첫째 자리에 올림이기 때문에 무조건 올림입니다. 자, 우리 실무에서는 4.001이다 라고 하더라도 5주로 해서 우리 표본 주수 산정합니다. 근데 뭐 시험에서는 4.02가 첫째 자리 올림이라고 해서 4주다 이렇게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던데 시험은 그럴지 몰라도 실무는 무조건 5주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말들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4주를 합니다. 5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무 방식으로 갈 건지 뭐 첫째 자리 올림이라고 해서 4주로 갈 건지는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실무는 5주입니다. 시험으로 따져 엄밀히 첫째 자리 올림이라고 한다면 4주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민감하게까지 나올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표본주를 산정했다라고 한다면 표본주 선정해야 되겠죠. 우리 과수원의 표본주가 5주로 산정이 됐어요. 뭐 어디에다 표본주 잡을 거니? 자, 일정한 간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표본주 잡을 거야 하고 표본주를 선정해야 됩니다. 착가수 조사를 할 때 리본 붙여고 표본주 선정하거나 물론 리본 붙여요. 리본은 분홍색 리본입니다. 사고가 접수되어서 나중에 우리 감수가실주 산정하러 갈 때 리본은 노란색 리본입니다. 옐로우 노란색. 처음에 착가수 조사는 분홍색이라는 거. 그래서 조사 일자 적고 조사자 누구 적고 착가수가 몇 개요까지 다 적게 됩니다. 이 조사용 리본에. 그리고 우리가 표본주를 산정하고 선정했기 때문에 이 표본주가 몇 번째 표본주지? 5주에서 나는 5번째 표본주 뭐 5번이라고 표본주 번호도 적어줍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표본주를 선정했으면 표본주에 있는 우리 뭐 하려고 했어요? 착가수 조사하려고 왔으니까 이 표본주에 달린 착가수 전부 세면 되겠죠. 우리가 아는 개수기로 다다다다닥 숫자를 셉니다. 세서 어떻게 착가수를 적어주면 될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 착가수를 쭉 우리 표본주가 5주예요. 5주예요. 자, 한 주마다 한 주에는 100개, 뭐 두 번째 주에는 150개, 세 번째는 뭐 300개 뭐 이런 식으로 이 착가수가 다 넣으면 이 착가수 다 합을 다 합하죠. 그래서 전체 착가수, 표본주수의 착가수 합을 가져와서 합 나누기 표본주수로 나눕니다. 품종별, 수령별, 재배 방식별로 나눴어요. 그러면 한 주에는 몇 개가 달렸지? 이거 나오겠네요. 맞죠? 주당 착가수가 나옵니다. 이 주당 착가수 왜 구하겠어요? 한 주에 몇 개 달리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조사하는 나무가 몇 개지 이걸 곱하면 우리 가수원에 조사하는 나무의 전체 달린 착가수가 몇 개지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저가 후 착가수 조사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리본 부착하고 그 표본지에 리본 부착된 나무의 착가수를 셉니다. 세요. 자, 리본 기재는 조사 1, 조사자, 표본주 번호, 착가수 몇 개지가 다 들어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뭘 알아내려고 한 주당 착가수를 알려고 원래 품종별로, 재배 방식별로, 수령별로 구분합니다. 주당 착가수를 알려고 주당 착가수 어떻게 구해요? 전체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전체 표본 주수가 몇 주예요? 거기에 품종, 재배, 수령 방식별로 이 착가수 합이 몇 개예요? 맞나요? 착가수 합 나누기 주수 하면 한 주당 착가수가 나올 거예요. 맞나요? 거기에다가 뭐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해줘요. 이게 지금 주당 착가수예요. 맞나요? 품종별, 수령별, 재배 방식별 주당 착가수예요. 주당 착가수에 이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하면 우리 가수원 전체의 전체 착가수가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그렇게 해서 저가 후 착가수 조사를 하고 나면 우리 과수원의 전체 착가수가 몇 개는 달렸지, 우리 과수원의 전체 착가수가 몇 개 있어요 라고 알 수 있는 거야. 항상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 뭐? 미보상 비율. 제가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할 때도 미보상 비율 조사한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지금도 미보상 비율 조사 하긴 합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계속 미보상 비율 요거 합산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항목일 때는 제일 최대치 거 가지고 오고요. 만약 항목이 다르다, 제초 분량이다, 병충해 다르다면 각각 합해가지고 가져온다고 했어요. 자, 표본주에 우리 적정 표본주 수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0주 미만, 50주 이상, 100주 미만, 100주 이상, 150주 미만, 150주 이상, 200주까지는 50씩, 지금 50씩 올라가고 있어요. 최소 몇 주라고요? 최소 5주라고요. 최대 몇 주를 넘는지 안다고요? 1000주가 넘어가더라도 최대 17주는 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표본주수 조사를 갔으면 착각조사 17개 이상은 하지 않는다고. 최대 17곳. 아무리 작은 과수원을 하더라도 최소 5주는 한다고요. 됐나요? 200주까지는 50씩 올라가고 1주씩 올라갑니다. 자, 200주부터는 100씩 올라갑니다. 200주 이상, 300, 300주 이상, 400, 쭉 100씩에서 1000주까지 가요. 앞머리 숫자 플러스 뭐요? 7, 2 플러스 7은 9, 3 플러스 7은 10, 4 플러스 7은 11. 그래서 쭉쭉쭉 일씩 올라가죠. 그래서 전체 적정 표본 주수는 조사 대상 주수 앞머리 숫자 플러스 7이에요. 하지만 50주 미만에서 200주까지는 5, 6, 7, 8 한 단계씩 올라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1번 표본주 보통 1번에서 5번 사이에 선정합니다. 제일 앞에 거 바로 선정하지 않아요. 그죠? 제일 앞에는 제일 이 가쪽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조금 들어가서 조금 산정해요. 그래서 이게 3번부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과수원에 실은 몇 주가 있다고 해볼까요? 우리 과수원에 300주가 있어서 300주가 있어요. 그럼 표본 주소가 10주예요. 맞나요? 전체 표본 주. 그럼 300 나누기 10 하면 뭐가 나와요? 30주가 나오겠네요. 적어도 30주의 한 주만큼은 표본주를 동일한 간격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어떻게? 시무의 가수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척가수 조사를 하고 나면 항상 뭐가 따라붙냐면 금정조사 우리 배웠죠.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본부나 또는 이제 본부나 우리 재보험사업자가 뭘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금정조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그러면 그 금정조사에서 기본적으로 보는 거 뭐? 표본주를 제대로 선정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봐요. 네, 동일한 간격으로 했는지, 적정하게 표본주를 선정했는지 이거 꼭 보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간격, 하지만 동일한 간격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거 너무 크더라. 내가 다른 데보다 훨씬 착가가 많이 됐더라. 다른 데 훨씬 착가가 적게 달려있더라. 이렇게 하면 표본주로서의 그게 대표성을 지니지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옆에 있는 걸 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걸 해야 돼. 옆에 있는 거 할 수 있더라라는 거 알아두시고 표본주는 골고루 과수원에 골고루 배치되도록 표본주 선정해야 되고 동일한 간격을 가지고 표본주 선정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표본주 조사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본주에 관한 문제 언제 7회 때 문제 나왔죠? 7회 때 문제 나왔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로 5점짜리로 저가 후 착가수 요 부분 5점짜리 문제 출제되었었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맞네요. 스가루, 홍로, 부사. 스가루는 두 개가 있지만 수령이 10년짜리 있고 20년짜리 있다. 그러면 수령도 따로 구분해주기 때문에 너도 스가루 10년짜리, 스가루 20년짜리 각각 적정 표본주수 구해줘야 돼요. 홍로 구해줘야 되고 부사도 구해줘야 되겠네요. 실제 결과주수 100, 200, 100, 150 전체 했더니 550이에요. 우리 조사 대상 주수 산정합니다. 미부상, 고사, 수학불능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그 똑같이 실제 결과주수하고 가겠네요. 전체 조사 대상 주수가 550주래요. 그럼 우리 과수원의 전체 표본주수는 몇 주예요? 5 플러스 7 했어요. 그럼 12주 하고 나왔나요? 12주 나왔어요. 그러면 각각 품종별로 재배 방식별로 수령별로 다 구분해야 되죠. 참 스가루는 품종이 같으니까 이 수령별로 구분해 줘야 되겠네요. 자, 스가루 10년생
전체 몇 주? 12주예요. 근데 스가루의 조사 대상 주수가 100주래요. 하지만 전체 조사 대상 주수는 550주니까 100 나누기 550 하면 적정 표본 주수가 나와요. 자, 이렇게 나누면 얼마가 나오냐면 12 곱하기 100 나누기 550 하면 2.1이 나와요. 2.1 첫째 자리 무조건 올림이에요. 3주. 됐나요? 두 번째. 12주예요. 자, 스가루 20년생. 조사 대상 주수 200주예요. 전체 몇 주예요? 550주예요. 나눴더니 12주 곱하기 200주 나누기 550주 하면 몇 주가 나요? 4.3주가 나요. 첫째 자리 무조건 올림이에요. 5주예요. 네, 홍로도 가보겠습니다. 품종이 다르죠. 그래서 전체 표본주 12주예요. 홍로가 100주예요. 100주 전체가 550주예요. 12 곱하기 100 나누기 550 하면 2.1이에요. 2.1이니까 몇? 3주. 또 부사 150주네요. 12주에 150 나누기 550 해볼게요. 12 곱하기 150 나누기 550 했더니 3.2가 나오네요. 그래서 4주. 원래 전체 표본주 수는 12주예요. 근데 적정 표본주 수를 모두 더하니까 뭐요? 15주가 나왔어요. 그래서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적정 표본주 수는 이 전체 표본주 수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지금은 크죠? 이게 성립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적정 표본 주수가 틀어져 버리면 우리가 다시 이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한 주에 착가수가 몇 개 달렸지 이거 알아내잖아요. 그걸 알아야만 이 한 주 착가수의 표본 주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과수원의 전체 착가수 알아내잖아요.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이 전체 착가수를 알아내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 전체 착가수 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감수가 시술 쭉 해가지고 우리 누적 감수량 구하고 다 할 거예요. 근데 이 착가수 자체가 틀어졌다라고 한다면 전체 값이 다 틀어집니다. 그래서 저가 착가수 조사했을 때 처음에 계산값이 틀렸어요. 그러면 저가전 종합비용 문제 15점짜리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단추가 뭐라고요? 조사 대상 주수를 제대로 산정해서 표본주 산정하고 표본주 선정해서 표본주 수에 따라서 착가수 조사하고 이 처음 제일 조사하는 이 저가 후 착가수를 틀리면 절대로 안 돼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저가 후 착가수 조사 전체 우리 가수원의 착가수가 몇 개지? 그걸 알려면 우리 표본주별로 적정 표본주 수를 알아야 되고 이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적정 표본주 수를 알아야 되고 그 표본주에 달린 표본주를 세서 품종 수령 재배 방식으로 한 주당 착가수가 얼마인지 알아야만 내 표본 적정 표본주 수를 곱해서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착가수를 알아내서 전체 우리 과수원의 착가수가 몇 개지 이걸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방금 우리 앞에 했던 거 다 설명이 여기 있었네요. 2.1, 4.3, 2.1, 3.2이기 때문에 15가 나왔고 자 전체 조사 대상 주수는 10이지만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정한 적정 표본 주수는 전체 표본 주수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게 성립됐나요? 됐죠? 자 50에서 이제 100 미만이기 때문에 99예요. 100 이상 150 미만이기 때문에 149예요. 여기까지는 5, 6, 7, 8 순서대로 갑니다. 최소 5주입니다. 자, 210부터는 한 단계씩 전부 100씩 건너뛰고요. 앞머리 숫자 플러스 7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 플러스 7, 9, 3 플러스 7, 10 이렇게 갑니다. 1000주 이상 넘어가요. 아무리 1000주 이상 2000주, 3000주가 된다 하더라도 17주가 최대 표본 주수라는 거 기억하고 갑니다. 됐나요? 자, 저가전 종합위원 보험금을 산출한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뭐? 저가 후 착가수 조사라는 거. 이거 틀어지면 전부 다 틀어집니다. 보험금이. 그죠? 저가 착가수 조사 1번 문제 단계 딱 틀려요. 틀리면 2번, 3번은 무조건 틀립니다. 저가 착가수 조사할 때 착가수 조사를 틀리면 착가감수 보험금이 틀려집니다. 착가감수 보험금이 틀어지고 과실손해보험금이 틀어집니다. 됐나요? 그래서 무조건 15점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첫 단추 저가 후 착가수 조사입니다. 자, 착가수 조사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가수원에 갔어요. 가수원에 가서 나무 먼저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합니다. 조사 대상 산정하고 나면 전체 표본주가 몇 개인지 산정하고 전체 표본주를 산정하고 나면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표본주를 산정하고 표본주 산정하고 난 다음 표본주를 선정해서 뭐예요? 리본을 부착합니다. 그러면 리본 부착한 그 나무에 착가수를 셀 거예요. 세고
자, 리본에 기재합니다. 조사 1, 조사 내용, 조사자, 착가수 다 적습니다. 됐나요? 표본주 번호까지. 그래서 분홍색 리본에 기재하더라 라고 했고, 우리 가소원에 도대체 몇 개나 달려있지 그거 조사하는 게 착가수 조사더라. 저가 착가수를 조사를 하게 한 가장 기본은 뭐?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한 주당 표본지에 달린 주당 착가수를 알아내는 거. 결국 한 주당 평균 착가수를 알아내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전체 조사 대상 주수가 몇 주지 곱해주면 우리 가수원 전체의 착가수를 알 수 있고, 그거를 저가 후 착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가 후 착가수가 구해졌으면 거기에다 과중 곱해요. 과중 곱하면 저가 후 착가량이 나오겠네요. 과수사종, 적가전 종합위험, 사과, 배, 단감, 뜰분감은 과중조사를 따로 하지 않아요. 표준 과중, 평균 과중을 씁니다. 문제에서 과중을 제시했다면 그 과중 곱해주면 수가 량으로 바뀌면서 적가후 착가량이 나옵니다. 됐나요? 그러면 평년 착가량에서 적가후 착가량을 뺐어요. 그러면 우리 과수원의 착가 감소량을 알 수 있겠네요. 물론 이거는 종합 자조화보험 종합으로 가입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 이 과목에서 배워보았죠? 자, 표본지에 달린 개수 센다. 이거 정확하게 봐주셔야 합니다. 왜? 주당 착가수를 알기 위해서. 자, 현장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과가소원에 이거 지금 착가수 조사하고 난 다음에 미분 부착해 놓은 거예요. 자, 요건 사과가소원, 배가소원이네요. 맞나요? 이것도 사과가소원인가요? 이것도 사과가손인가요? 사과가손 맞는 것 같네요. 이제 우리 사과가손이라도 저도 가봤을 때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가수원에 가면 똑같은 가수원인데 어떤 거는 분홍색 봉지를 씌워놓고 어떤 거는 하얀색 봉지를 씌워놓고 어떤 거는 노란색 봉지를 씌워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계약자들이 그러냐면 품종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가수원에 품종이 많이 섞여져 있잖아요. 계약자들도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품종별로 봉지 색깔을 다르게 해서 봉지를 씌우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좀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럼 구분하기가 훨씬 더 쉽죠. 근데 봉지를 씌우는 또 그 품종도 있는데 또 봉지를 안 씌우고 재배되는 품종들이 있어요. 안 씌우고 재배하는 또 품종들은 또 헷갈리기도 하죠. 자, 배과수원입니다. 대부분 봉지 씌우기를 종료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저가 착가수 조사를 갑니다. 하지만 봉지 안 씌우는 사과 품종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알고 가시면 좋겠네요. 리본을 부착하고 나면 이 매듭에 이렇게 표시를 해요. 왜? 리본을 풀어서 다음에 조작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옮겨갖고 다른 데다가 표본지를 옮겨 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리본 여기 매듭에다가 이렇게 매직을 가지고 표시를 합니다. 착가수 조사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착가수 조사가 기본이 되어서 나중에 이 착가수 조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감수가실수 구해갖고 가실손해보험금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가 착가수 조사보다 나중에 낙과가 더 많다. 저가 착가수보다 낙과가 더 많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저가 착가수 조사를 잘못했거나 또는 낙과 조사를 잘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죠. 맞죠? 이걸 잘못했거나 이걸 잘못했거나 다시 허위조사 평가가 들어갈 거고요. 낙가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저가 착가수 조사가 잘못된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이걸 다시 수정할 수 있냐면 사실 수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가 착가수 조사가 많고 적고 낙가수가 더 많다라고 하면 이거 금액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과실손해보험금 구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뭐요? 우리가 보험가입 금액 한도가 있었죠.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해가지고 요 한도보다 넘어가면 보험금을 얼마? 요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사고 당시 착가수는 말씀드렸어요. 저가 착가수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총 낙가된 과실수 빼고 자, 나무 피해 입은 거는 실제로 하나도 안 달려 있으니까 나무 피해 입은 과실수 떨어졌다는 거 몇 개 감안해가지고 그 무피해 나무 과실수에서 몇 개인지 세 가지고 온다고 했죠. 우리 피해사실 확인조사할 때 배웠습니다. 무피해 나무 과실수에서 몇 개인지 세고 와가지고 나무 피해 만일에 10주가 죽었어요 하면 무피해 입은 게 100개 달려있어요 하면 1000개가 떨어졌네요 이렇게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피해 과실수 빼고 기수학이 있다고 하면 기수학 과실수에서 적, 낙, 나, 기 이렇게 해서 사고 당시 착가수를 산출합니다. 자, 예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 지금 2라는 거 상품 안 속에 있기 때문에 2 이거 이제 지울게요. 그냥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입니다. 뜰분간 가수는 저가 후 착가수 조사하고 있대요. 조사 대상 주수하고 적정 표본 주수 산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뜰분간 부유 단감, 차량 단감. 우리 단감이 이렇게 있으면
부유단감 이렇게 맨질맨질한 게 부유단감이고요. 실무가 말해야 돼. 차량단감 이렇게 줄이 찍찍찍 이렇게 골이 파여져 있는 건 차량단감이에요. 부유단감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진영단감, 유명한 진영단감, 부유단감 많고요. 차량단감은 또 전라도 쪽에 좀 많아요. 보겠습니다. 실제 결과주 400, 250주. 자, 고사, 수학, 불능, 미부상 있네요. 실, 미, 고, 기, 수 다 빼줘야 되겠죠. 빼줍니다. 빼줍니다. 해서 조사 대상 주수 구합니다. 5, 40, 70주 뺐네요. 자, 50주 뺐네요. 70주 뺐으니까 330주, 50주 뺐으니까 200주가 되겠네요. 자, 330주, 200주 합치면 얼마인가요? 530주. 그럼 뭐야? 전체 표본 주수가 몇 주예요? 5주 플러스 7이니까 몇 주? 12주. 됐나요? 적정 표본 주수 품종별로 나눕니다. 전체가 12주인데 우리 조사 대상 주수 부여는 330주야. 근데 전체는 몇 주래? 530주래. 자, 차량은 전체가 12주인데 차량 단가 몇 주? 조사 대상수 200주래. 근데 전체가 몇 주니? 530주래. 요렇게 해서 적정 표본 주수 산정합니다. 자, 부유했더니 7.4가 나왔대요. 첫째 자리 무조건 올림 8주. 자, 차량 단감 4.5가 나왔어요. 첫째 자리 몰림이에요. 무조건 5주.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전체가 12주였는데 두 개 다 하니까 몇 주? 13주가 됐네요. 결국은 전체 표본 주수보다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정한 표본 주수의 합은 전체 거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은 큰 경우네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산정한다는 거. 자, 기출문제 6회 문제입니다. 한번 뭐 6회 때 이런 문제 유행이 처음 나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틀린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풀어보고 있죠. 지금은 저희가 풀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익숙해졌지만 처음 이런 문제가 문제 유행이 달라졌을 때는 처음 접해보는 문제라서 그것 때문에 생각하는 시간이 많고 조금 이제 멘붕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당황해서 많이 틀리죠. 한번 볼게요. 자, 계약일자가 19년도입니다. 19년 11월 14일 가입했다는 거예요. 가입했습니다. 자, 조사일자입니다. 이건 자두네요. 자두. 자, 적과전 종합병원 가수사중은 당해년도 가입해서 보통 2월달에 가입해요. 2월달에. 근데 종합병원 가수들은 전년도에 가입한 품목들이 좀 많거든요. 자두도 그래요. 그래서 이건 전년도에 가입했고 수학은 언제? 이듬해 다음에 하는 거예요. 19년도에 하고 20년에 수학하는 해라는 겁니다. 20년도 기출문제였거든요. 착가수 조사 갔어요. 자, 우리 조사 일자 기준으로 우리 가수원에 살아있는 모든 나무수가 몇 주냐면 270주래요. 살아있는 게 270주라는 겁니다. 고사된 건 제외돼 있대. 죽은 거는 뺐다는 얘기예요. 이거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죽은 거 뺐어요. 두 번째, 19년 7월에 보상하는 재로 30주가 죽었대요. 자, 우리는 언제 들었나요? 11월에 들었어요. 근데 이건 언제? 7월 달에 죽었대. 내가 보험을 가입하기 이전에 죽었어요. 그러면 고사됐다 하더라도 보상하는 손해라 하더라도 내 보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가입한 거 이전에 죽은 거라서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럼 이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서 그냥 X 표시해주면 돼요. 됐나요? 두 번째, 19년 12월에 됐대요. 11월이니까 12월 해당되겠네요. 보상하는 손해로 죽었대. 25주. 그럼 어떻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된 고사나무예요. 그럼 25주는 뭐? 고사나무가 됐네요. 됐죠? 자, 20년 6월이에요. 보상하는 손해 이해의 원인이에요. 보상하는 손해 이해의 원인은 무조건 뭐? 미보상이에요. 근데 미보상으로 고사가 됐대. 고사가 됐대? 그럼 미보상 고사란 얘기예요. 15주. 자, 미보상 고사. 자, 5번입니다. 20년 6월이에요. 보상한 손해 이해의 원인, 착가량의 현저하게 감소. 미보상 수확불량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10주래요. 하지만 이건 살아있죠. 그러면 이 270주 안에 빠져있는 건 뭔가요? 죽은 거는 빠져있어요. 이거는 보험하고 해당이 없기 때문에 아예 해당 사항 없어요. 하지만 죽은 거, 고사는 다 뺐다 했잖아요. 25주가 빠졌어요. 15주가 빠졌어요. 그러면 270주 안에는 25주, 15주는 빠졌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착가수 조사 결과 이제 실제 결과 주수. 실제 결과 주수란 건 뭐예요? 우리 가수원에 있는 실제 원래 있었던 나무가 모두 몇 주예요? 이거 묻는 거잖아요. 실제 결과 주수 안에는 고사 주수, 미부상 주수, 수학 불능 주수 다 포함이에요. 자, 그러면 우선 270주에서 출발을 하겠네요. 맞나요? 270주에서 출발을 하는데
고사만 빠져 있다고 했어요. 그럼 25주 고사 빠졌어요. 미보상 중에서도 고사된 거 15주가 빠졌어요. 아버지, 미보상은 빠져 있다고 말하지 않았죠. 이건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270주에 25주, 15주, 25주, 15주 하면 30주, 40주인가요? 40주만큼은 더 포함되어 있는 게 우리 집의 실제 결과 주수겠네요. 그럼 실제 결과 주수 몇 주? 270주 더하기 40주에서 310주가 되는 거예요. 됐죠? 미보상 주수 구하세요 라고 돼 있네요. 자, 미보상으로 고사된 거 15주 있었죠? 15주. 미보상으로 수학 불능인 거 10주, 25주 되겠네요. 실제 고사 주수. 이건 이 고사 주수는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된 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하는 재해로 고상된 거 뭐 몇 주? 25주. 이렇게까지 해서 문제 묻는 게 이게 답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고 한다면 뭘 물을 수 있겠나요?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조사 대상 실, 미, 고, 기, 수 이랬죠. 실제 결과 주수가 310주예요. 미보상이 몇 주? 25주예요. 고사가 몇 주? 25주예요. 그러면 우리 뭐예요? 실제 조사 대상 주수는 몇 주인가요? 그러면 25주 10주네요. 25주 25주죠. 50주 뺐네요. 그러면 310주 마이너스 50주 빼면 자, 조사 대상 주수는 몇 주? 260주에 있네요. 요렇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까지 물었지만 조사. 이거 하나도 안 묻고 하나만 물을 수 있어요.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으면 실제로 실제 결과 주수,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 구하지 않으면 조사 대상 구할 수 없잖아요. 야, 요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5점짜리에서 15점 문제로 출제되었지만 그냥 조사 대상 주수 구하세요. 단답형 5점짜리로 가볍게 출제할 수 있더라. 그리고 실제 우리가 과실손해보험금 구하거나 저가전 종합이익 가수사 중에 보험금을 구할 때 나무 조사할 때 있잖아요. 나무가 막 고사가 몇 주예요. 미부상이 몇 주예요.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주는 거야. 조건을 주고 나무를 먼저 조사해서 실제 결과 주수, 조사 대상 주수를 찾는 거를 연계해서 내는 문제가 앞으로 나올 거예요. 나올 겁니다.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런 패턴의 문제를 무시하면 안 된다. 실제 우리 현장 가서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실제 현장 적용 응용 문제였다는 거예요. 됐나요? 계속해서 문제의 패턴이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자, 기출문제 7회 때이네요. 7회 때 아주 굉장히 쉽게 출제되었어요. 자, 스가루 반밀시, 후지 밀시, 수령 10년, 5년이네요. 실제 결과주수 620, 60. 고4만 있네요.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 뭐요? 610주네요. 조사 대상 주수 30주네요. 전체 조사 대상 주수 몇 주? 640주예요. 그러면 적정 표본 주수 몇 주에 전체가 6 플러스 7 하면 몇 주에? 13주가 되겠네요. 자, 13주가 전체 표본 주수예요. 그럼 전체 표본 주수 자, 13주입니다. 조사 대상 주수 610주예요. 30주예요. 요거 지금 이제 먼저 넣었어요. 그럼 적정 표본 주수 알아냅니다. 어떻게 해요? 전체가 13주예요. 근데 스가루가 몇 주? 610주예요. 근데 전체가 몇 주예요? 640주예요. 요렇게 하는 거죠. 요렇게 해서 이 적정 표본 주수 산정식이 가고 표본 주수가 몇 주가 나와요? 그러면 12.3이 나요. 12.3 무조건 첫째 자리 올림이기 때문에 13주가 됩니다. 됐나요? 그럼 4번 적정 표본 주수도 13주예요. 내가 조상 주수 30주밖에 안 돼요. 전체가 640주예요. 했더니 0.6이 나왔어요. 무조건 올림이기 때문에 몇 주? 1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주 기본적인 문제로 5점짜리로 출제되었어요. 이건 그냥 점수 그냥 받아가세요 하는 문제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보험금을 산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걸 깔고 간다고 했죠. 이거 모르면 풀 수 없도록. 이거 점수 주는 것도 없어요. 보험금 산정할 때는. 그래서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기본 문제가 7회 때 출제가 되었더라. 자, 예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결과 주수 300주예요. 고사 주수가 10주예요. 미부상이 10주예요. 저가 착가 조사할 때 조사 대상 주수하고 표본 주수 알아내래요. 자, 조사 대상 주수 실, 미, 고, 기, 수. 300에서 10주를 뺐어요. 미부상 10주를 뺐어요. 그럼 280주가 조사 대상 주수네요. 앞머리 숫자 플러스 7, 2 플러스 7 했더니 몇 주? 9주. 됐나요? 자, 두 번째. 후지 10년생 반밀식 400주. 표본 주수가 11주래요. 착가수가 1100개래요. 가수원의 저가업 착가수. 자, 이건 바로 알려줬죠. 표본 주수가 11주인데 하나밖에 없어.
했나요? 표본주가 11주인데 그게 모두 달린 합계가 몇 개라고요? 1100개라고요. 그럼 결국 한 나무에 몇 개 달렸다는 얘기인가요? 100개 달렸다는 얘기인가요? 그죠? 100개 달렸는데 몇 주가 있다고요? 400주가 있다고요. 그럼 한 주에 100개 달렸는데 우리 가수는 몇 주가 있다고? 400주가 있다고요. 전체 몇 주? 몇 주? 4만 개가 달렸구나. 이렇게 알아내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됐나요? 이거 안 되면 D값이 모두 틀어진다고 했습니다. 즉가 접사수 착가 값이 틀려지면 뒤에 보험금 산정이 전부 틀어집니다. 착가 함수 보험금 가시손해 보험금 모두 틀어집니다. 첫 단추 잘못 끼면 어떻게? 우리 옷 입을 때 밑에 단추 잘못 끼면 끝까지 잘못 끼어지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원리죠. 저가 착가수까지 했네요. 저가 착가수가 피해 사실 확인 저가전 종합위험에 강의 내용이 많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과수를 처음 배우잖아요. 저희가 과수를 처음 배우는데 이게 기본이 되어서 종합과수는 좀 더 이제 더 설명을 덜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이 기본이어서 종합과수까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첫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가자는 거예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이렇게 해요. 저가와 착과수 조사는 이렇게 해요. 저가와 착과수 조사 방법하고 종합과수에 갔을 때 착과수 조사하고 같아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가 착가수 조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낙가 피해 조사해요. 착가 피해 조사해요. 그걸 역시 종합과수에 가서 똑같이 조사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저가전 종합위험할 때 제대로 배워두자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시간을 좀 더 길게 하고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1시간 했고 우리가 저가 착가수 조사 1시간 했어요.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 남은 게 뭐예요? 낙가 피해. 낙가 피해 있죠? 그 다음에 착가 피해 있죠? 여기 고사나무가 있을 거예요. 맞나요? 낙가 피해, 착가 피해, 고사나무 조사까지. 그러면 이제 현장 조사 방법은 끝나잖아요. 방법은 끝나고 나면 우리 남은 게 뭐야? 이제 보험금 산정해야죠. 그 방법이 끝나고 나면 착가감소 보험금 어떻게 자세하게 산출해요? 과실손해보험금은 어떻게 자세하게 산출해요? 이거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저가전 종합위험엔 강의 내용이 좀 많습니다. 한 방에 금방 이렇게 내가 이거 딱 들어가서 한 방에 끝내버려야지 이게 잘 안 돼요. 제대로 이해하고 난 다음에 공식 암기해야 되고 조사 방법도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야 되고 보험금 푸는 문제 하셔야 되고 이거 아무리 강의 처음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저가전 종합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나 혼자서 저가전 종합위험 보험금 문제를 풀 수 있냐면 죽었다 깨어도 못 풀어요. 처음에는 내 혼자 못 풀겠다면 답안지를 보고 어떻게 풀지를 보셔야 해요. 보셔야 하고 그게 이해가 됐으면 다음에 나 혼자 풀어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처음에 나가다 혼자서 풀 수 없다고 해서 절대 절망이나 낙담하지 마시라는 거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지금 이제 2개월, 3개월, 4개월 과정이 가다 보면 처음에는 용어도 생소하고 이런 접근 방식도 처음 보는 거라서 힘들어요. 이해가 힘들지만 나중에는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되잖아요.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하는 거 받장밀의 논장분 조사 대상 면적을 구하는 거 똑같습니다. 실제 결과 주수를 구하는 거 실제 경작 면적을 구하는 거 고사 면적 고사 주수 똑같은 개념이에요. 보험금 산정 공식도 가피자 공식인지 아니면 감수량을 가지고 하는 건지 손자 방식의 실손손해 방식인지 크게 세 개밖에 안 나눠지기 때문에 계속 중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원리가 같기 때문에 이 패턴만 잘 이해를 하면 처음에 이해를 잘 해놓으면 나중에 점점 어떻게 쉬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첫 곱이 힘들어도 첫 단추 잘 끼고서 이 언덕을 잘 넘어가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낙가 피해 조사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